낡은 한지 위로 먹이 번지며 글자 하나가 드러납니다. 도망할 도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부여의 궁궐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젊은 주몽은 활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붉은 비단옷을 걸친 대소왕자가 서 있었어요. 활시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합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대소왕자는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어른스러운 여유가 아니라 자신이 사냥감을 몰아넣었다는 확신에서 나온 표정이었죠. 주몽아, 정확히 쏴보아라. 왕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의 말은 온화한 듯 들렸지만 실제로는 주몽을 비웃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주몽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를 돕는 순간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주몽은 활시위를 잡은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소의 시선에는 단 두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어요.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몽의 활솜씨는 이미 나라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의 출생에는 기이한 신화가 따라다녔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하늘의 아들이라 부르기라도 하면 대소가 붙잡고 있는 왕위 계승권은 위태롭습니다. 대소는 주몽을 없애야만 했어요. 그는 오늘이 가장 완벽한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왜 활을 들지 않느냐? 겁이 났느냐? 대소가 다시 자극했습니다. 주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깊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문 앞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그는 활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궁궐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소의 얼굴에서도 짧은 놀람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주몽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는 그대로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병사들의 고함이 뒤에서 터졌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울려 퍼지고 돌바닥 위에서 발굽 같은 소리가 메아리쳤어요. 궁궐 마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소는 놀라는 대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도망자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주몽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 죽는다는 사실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궁궐의 높은 담장은 멀어 보였지만 주몽의 발걸음은 계속 빨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몰랐던 힘을 온몸에서 안했고 마치 땅이 그의 발을 밀어주는 듯 달렸습니다. 병사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끝이 등을 스칠 듯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몽은 담장 끝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돌담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돌아보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부여의 소년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각 때문이었죠. 부여 궁궐에서의 도망은 누군가에게는 비겁한 후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주몽이 달린 것은 목숨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고 또 달린 끝에 그의 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숲과 부여 밖의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제국의 탄생은 도망치는 한 소년의 발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여 왕궁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쪽으로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많았고 그만큼 서로를 경계하며 살았어요. 특히 대소왕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가 생기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몽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이야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아 부인은 강의 신 하백의 딸이라는 전설을 지니고 있었고 주몽이 태어날 때 이상한 빛이 궁궐을 비췄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부여 사람들은 주몽을 신비로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왕인 금화는 그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래서 주몽을 궁 내부 깊숙한 곳,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두고 조심스럽게 키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재능이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주몽은 활을 잡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고, 한 번 당긴 활시위가 3마리의 새를 동시에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번졌죠. 대소왕자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계속 자라게 둘 순 없다. 그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고, 주몽을 보는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소는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주몽을 가까이 지켜봐라. 어떤 상황이 오든 자연스럽게 처리할 기회를 찾아라. 명령은 짧았지만 누구도 그 의도를 모를 수 없었어요. 주몽은 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궁 안에서 늘 조용히 움직였지만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창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 몸을 움찔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소와 그의 측근들이 갑자기 사냥 일정을 앞당겼고, 주몽에게는 제대로 된 활도 주지 않은 채 숲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주몽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함정이군요. 사냥 중이라며 주몽이 있는 자리 너머로 화살이 두어 발 날아왔습니다. 모두들 실수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 실수라는 단어의 그림자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몽은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이대로 두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죽을 만큼 어리석지도 약하지도 않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아주 약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지금이구나. 궁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모를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대소왕자의 시선, 왕의 불신, 대신들의 침묵. 그것들은 모두 주몽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부여의 궁은 점점 주몽을 옥죄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가 완전히 덮치기 전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주몽이 궁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림자 속에서 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주몽의 첫 번째 도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그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었어요. 주몽은 궁궐을 빠져나온 뒤 숲을 지나 끝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여의 병사들은 이미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고, 밤하늘 아래에서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왕자님, 이대로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옆을 달리던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요. 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압록강이었어요. 넓고 깊고 물살마저 거세서 건너기 쉽지 않았습니다. 강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주몽은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부하들은 두려운 듯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물살은 더 빠르게 휘몰아쳤고, 사람들이 헤엄쳐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뒤에서 병사들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을 찢고 이동하고 있었고, 그들이 더 가까워질수록 부하들의 호흡은 더 가빠졌습니다. 주몽은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주몽만이 줄 수 있는 희미한 희망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왕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몽은 강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인가요? 그러나 배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배 위에 서 있던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주몽입니까?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주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주몽이요. 사내는 즉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부하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몽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를 기다렸다는 것이오? 사내는 한 손을 들어 강가의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부여의 압박은 우리 족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지요. 우리는 당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짧은 순간 깊이 생각했습니다. 강은 건너기 어려웠고 뒤에서는 병사들이 다가오는 상황. 하지만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손길이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배는 강을 잘 압니다. 물살이 가장 약한 지점을 이용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주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사내는 두려움 대신 결의를 품고 있었어요. 좋소. 주몽은 짧게 말하고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부하들도 서둘러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뒤에서 병사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몽을 잡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주몽이 탄 배는 강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강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자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주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주몽은 조용히 강을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스로 자신을 놓친 병사들의 횃불은 강 저편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처럼요.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압록강을 건넌 그 순간 주몽은 더 이상 부여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그림자를 피해 달아나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왕이 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작은 골짜기 마을이었어요. 사내는 그들이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고 서둘러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졸본이라 합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이죠. 졸본은 산과 강이 자연스럽게 둘러싸고 있어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부여의 압박을 오래 받아온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졸본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고 오랫동안 억눌린 사람들이 지닌 특유의 무거운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은 희망 한 조각도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주몽 일행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몽이라는 분이십니까? 그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정했고 마치 오래 기다린 대답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주몽은 예의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몽입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책임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장로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족은 오래전부터 부여의 억압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힘을 모두 모아드리겠습니다. 부하들은 놀랐습니다. 왕자님, 우리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주몽은 이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졸본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기대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주몽은 작은 불 옆에 앉아 졸본의 현실을 들어보았습니다. 장로는 부여의 세금이 얼마나 가혹해졌는지, 청년들이 얼마나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마을은 점점 쇠락했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몽님을 기다렸습니다. 장로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부여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이자 책임이었고 무엇보다 이곳이 나의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왕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몽은 불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오. 새로운 터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하오. 그 말은 곧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졸본의 젊은이들이 주몽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주몽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그 순간 졸본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을에는 오랜만에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주몽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곳은 어쩌면 바로 여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주몽은 졸본에서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는 비로소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곧 고구려의 씨앗이 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졸본에 자리 잡은 주몽의 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주몽이 직접 활을 가르치자 그들의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향상됐어요. 하지만 졸본이 평온하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골짜기 밖으로 나가면 이미 이 지역을 오래 지배해온 다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의 중심에는 송양이라 불리는 우두머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송양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힘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족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는 졸본에서 새로운 무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주몽이라 했지? 송양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 졸본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송양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통제해왔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체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들이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니. 졸본의 주도권을 흔들려는 속셈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감, 그들이 부여에서 도망쳐온 이들이라 하니 당장 적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송양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지켜보다가 화를 키운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가. 먼저 움직인 자가 이기는 법이네. 며칠 뒤 송양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몽을 초청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속뜻을 알기 어려울 만큼 단출한 문구였어요. 졸본의 장로가 주몽에게 말했습니다. 송양이 당신을 보자고 합니다. 그가 힘이 센 건 사실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송양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새로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오래된 권력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가겠습니다. 주몽은 짧게 대답했어요. 며칠 뒤 송양의 거처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송양은 위압감 있는 목소리로 주몽을 맞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주몽이요? 주몽은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송양은 두 눈을 세밀하게 굴려 주몽을 살폈습니다.
젊었지만 눈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와 자리 잡으려 하는 것이요? 송양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젊은이가 나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주몽은 거짓 없이 말했습니다. 부여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졸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송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말인가? 주몽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부입니다. 송양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당장은 무슨 행동을 하지 않겠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 땅의 주인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주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만남은 충돌 없이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이 떠돌았어요. 송양은 주몽이 힘을 얻을 가능성을 두려워했고 주몽은 송양이 이 지역의 문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몽이 졸본에 자리 잡은 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술렁이던 마을은 안정되고 젊은이들은 날마다 화를 익히며 결속을 다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몽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송양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송양은 오랫동안 이 지역을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졸본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삶 전체가 걸린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주몽이 훌륭하다, 주몽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송양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양은 가까운 측근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젊은이를 향해 움직이고 있네. 그 흐름을 막지 않으면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오. 부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그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송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직접 그의 힘을 확인해 보겠다. 며칠 뒤 송양은 공개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몽에게 말을 붙잡는 대결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힘을 시험하는 전통이 있었고 말을 손으로 붙잡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결투였습니다. 장로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몽님, 송양이 당신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지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왕자님,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주몽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하오. 송양이 던진 도전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백성들은 결코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대결 당일 졸본 근처의 넓은 들판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송양 측 사람들과 주몽을 지지하는 이들이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송양은 크고 힘센 장정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족에서 가장 힘이 센 인물이오. 그대가 이길 수 있겠소? 부하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왕자님, 저 장정은 동네에서도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대결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고 보시오. 결투는 간단했습니다. 말이 앞으로 달려올 때 손으로 그 고삐를 잡고 멈추는 것.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끌려가거나 넘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송양 측 장정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말의 고삐를 잡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땅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술렁였습니다. 이윽고 주몽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주몽은 손을 펴고 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달래려는 부드러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주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달려왔습니다.
땅이 울릴 만큼 강한 충격이 느껴졌지만 주몽은 그대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살짝 비틀어 말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말이 정말로 멈춰 섰기 때문이었어요. 순간 졸본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몽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울림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송양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몽이 가진 힘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정확히 깨달았어요. 주몽은 송양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송양 대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길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송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주몽이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이 될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졸본의 주도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몽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송양과의 대결 이후 졸본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몽의 이름을 더 자주 입에 올렸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감돌던 마을은 어느새 희망과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몽은 인기나 명성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활을 손질했고 젊은이들에게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힘을 쓰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오. 그의 말은 언제나 담담했지만 젊은이들은 그 말 속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장로들은 주몽의 지도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 젊은이는 사람을 어루만질 줄 아는군. 우리가 그를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세.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주몽의 리더십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졸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끊임없이 내렸고 마을의 여러 곳에서 작은 흙탕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몽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수로를 정리하며 일했습니다. 그 모습은 백성들을 더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저 사람은 왕자라더니 우리와 똑같이 일하는구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주몽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졸본의 장로들이 주몽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몽님, 이제는 우리 졸본 전체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몽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내려두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오.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장로가 앞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부여에서 도망쳐온 소년이 아니라 졸본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주몽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 굶주림, 책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무거운 의무까지. 하지만 그는 동시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기대어 보내는 믿음도 느꼈습니다. 나라를 세운다면 주몽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고구려라 하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작게 따라 말했습니다. 고구려 고구려라. 장로가 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몽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높은 곳에 털을 잡고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뜻이요. 작은 힘을 모아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은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고구려. 우리가 세울 나라답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주몽의 얼굴에도 번졌습니다. 그 순간 졸본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역사적 순간들이 이미 담겨 있었어요. 고구려는 아직 이름만 존재하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 이름이 가진 힘은 이미 졸본의 사람들의 가슴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순간이 도망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 것이요. 이렇게 고구려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이 정해진 뒤 졸본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힘이 얼굴 곳곳에서 보였어요. 주몽 역시 하루하루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지켜낼 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외부의 위협을 막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장로가 주몽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주몽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몸을 기대고 살 수 있는 성입니다. 모두가 모여 살고 적이 침입하면 막아낼 수 있는 성읍이 말이지요. 주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라라면 사람들에게 안정된 터전을 먼저 줘야 하오. 부하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왕자님, 졸본 근처의 산맥 뒤편에 예로부터 비어있는 마을이 하나 있다 합니다. 해발이 높고 주변에 천연 방벽이 있어 성이 자리하기에 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주몽은 생각에 잠긴 뒤 일어섰습니다. 직접 가보겠소. 며칠 뒤 주몽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주몽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이곳에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버려진 집들이 몇 채 있었지만 지형은 완벽하다 싶을 만큼 튼튼했고 안개가 자연스럽게 천연 방어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곳이라면 적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겠습니다. 언덕도 많고 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와 돌을 이용하면 곧바로 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 버려져 있던 곳이었지만 바람과 산의 숨결이 살아있었어요. 그는 내심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맞다. 모두 모이시오. 주몽이 말하자 젊은이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안에 담긴 힘은 누구보다 굳세였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살성을 세우겠습니다. 이 성을 홀본이라 부르겠소. 고구려의 첫 번째 성이 될 것이오.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몽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홀본. 그 이름은 산처럼 단단했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북돋는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을 쌓고 집을 만들고 밭을 일굴 것이오. 이곳을 우리 아이들의 터전으로 만들 것이오. 주몽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주몽님, 그럼 이제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까? 사람들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마을 전체가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주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여에서 도망치며 들었던 바람, 압록강에서 느꼈던 물의 차가움, 졸본에서 처음 환영받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마음속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왕은 스스로 왕이라 부르지 않소. 백성이 부를 때 왕이 되는 것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노인이 굽은 허리를 펴고 외쳤습니다. 나는 주몽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주몽님입니다. 왕이 있어야 나라가 생깁니다.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렸고 주몽의 눈에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나를 믿고 함께 나아가 주시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홀본의 하늘 위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크게 선회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길조라 여기며 말했습니다. 하늘도 주몽을 왕으로 인정했구먼. 그렇게 고구려는 이름에서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몽은 마침내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홀본의 왕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